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TV 고무진입니다. 오늘은 조체법 실기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강입니다. 조체법의 특징은 국소의 이상에 손을 대는 것보다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 유튜버들은 어떤 특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집중하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것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짧게 할 수 없느냐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중지를 듣다가 길으면 중지시켰다가 다음 연속해서 듣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하려니까 어떤 주제를 그렇게 마치려니까 그렇게 짧게 조금씩 그렇게 끊어서 하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운동은 중추신경의 매개로서 연동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행의 법칙에 따라서 A에 받은 왜곡은 B에 파급됩니다. 또 상하 C, D에 파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A가 틀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문학구라고 합시다. A가 틀어지면 반드시 B가 더 제일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에 많은 자극 이상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이 B를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반대편에 어디서 원인이 되어 있느냐, 그런 대각선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연동작용이라 합니다. 연동작용.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조체법의 특징입니다. 조체법의 기본형은 조체란 몸을 움직여서 몸의 왜곡을 바로잡아 본래의 정체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호소하는 이상 감각, 고통은 건강 악화와 병의 위험 신호, 반대로 위험 신호고, 반대로 이상 감각이 해소되는 것은 치유의 제1보이며 그 다음에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체법을 이렇게 해서 어떤 통증이 금방 없어진다, 이상 감각이 또 고통이 없어진다, 이러면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상 감각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것이 치유의 제1보입니다. 첫 단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료기간이, 모든 병은 치료기간이 있고 회복기간이 있고 적응기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는 누가 해요? 기술자가 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절대적으로 신의 섭리입니다.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응하는 것은 기술자하고 본인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올바른 회복이 되는 겁니다. 통증만 없다 해서 그 병이 다 낫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증은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사람이 통증을 모르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 감각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왜곡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 몸에 이상 감각으로서 어디에 통증을 느끼다든지 예민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 이상이 왜곡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 느낀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체의 원칙은 고통스러운 동작은 하지 말 것, 절대로. 본인에게 통증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는 동작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동작 가운데서 안정한 상쾌감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쾌 지점에서 쾌 지점으로 백 운동 시켜주는 겁니다. 어디가 예를 들어서 목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그 통증이 있는 사람은
왼쪽 운동, 안 아픈 운동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체 1. 다리나 허리에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람이 술과 다시 말하면 무릎 뒤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횡단을 이렇게 딱 해보면 한쪽이 굉장히 아픈 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도 못 대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찾아야 그 감지가 되지만은 그 통증이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으로 무릎 뒤에 오금이라고 그러죠. 거기 위중이라고 합니다. 그 위중 있는 데를 이렇게 횡단으로 훑어보면은 어느 쪽인가 굉장히 아파하는 쪽이 있어요. 그 대추씨 같은 그 뭐가 거의 콩알만하게 딱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아파해요. 그랬을 때 그 아파하는 그쪽 무릎을 세워서 무릎을 90도 각도로 세워 가지고 직각으로 세는 게 아닙니다. 이 대퇴부하고 하태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격자로 그렇게 상태에 세워 가지고 발등에 한 손을 대고 그쪽 발을 쭉 들으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발등이라면 이렇게 대고 쭉 위로 올리라고 해요. 더 하다가 어느 극점에 가서 더 하다가 순간 놓고 해서 순간 탄력시키는 거예요. 이때 놓고 할 때 손을 쭉 이렇게 자기가 누르면 안 됩니다. 자기는 여기서 스톱되고 이 환자만 다리를 딱 떼는 겁니다. 네, 피술자만. 그러한 운동을 많이 시키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들여 마시면서 쭉 들도록 해요. 흡기 상태에서. 그리고서 놓고 후 하면서 힘을 딱 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한 번에 하고 딱 만져보면 거짓말 같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에서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 때는 반드시 발의 위치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안으로 좀 세우든지 밖으로 조금 당기든지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움직여 준 뒤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정도만 하면 좋습니다. 한 번이면 정확한데 2번 정도, 한 번은 잘 안 됐을 때 2번, 많이 해야 3번. 그런데 더 이상 하면 오히려 더 긴장됩니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2번, 조체 2. 배요통인데, 배라는 것은 등을 말합니다. 제가 한자를 그냥 한글로 표시했기 때문에, 등줄기라든지 허리, 요통, 허리의 통증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세웠다면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좌우로 돌려서 어느 쪽인가, 왼쪽으로 이게 무릎을 눌렀을 때는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그 통증이 있는 곳에서 안 아픈 쪽으로 쭉 더 이렇게 했다가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완전히 오른쪽 통증 있는 부위에서 반대편 땅에 쭉 거의 닿을 때까지 가다가 놓고 한 3초 정도 수습합니다. 그럴 때 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하다 나는 못 가게 딱 막는 거죠. 그러고서 놓고 해서 딱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픈 데에서 중앙까지 쭉 오다가 수습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에서 편한 쪽으로 더 이렇게 가다가 놓고는 이런 3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응용하면 됩니다. 그렇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 양쪽 다 거의 비슷하게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제3. 이건 또 역시 배 요통 없애겠는데, 이건 엎드리는 자세에서 두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복부 쪽, 궁둥이 쪽으로 쭉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양쪽 해봐서, 발뒤꿈치가 골반에 닿지 않는 쪽, 그러니까 더 거북한 쪽 있죠? 그쪽을 거기서 이쪽 목사 안 닿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쭉 뻗게 해요,
다리를 뻗게 하다가 여기서 더 하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네, 요것도 역시 같은 방법을 제가 2번 했네요. 배협통업식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엎드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이 근육을 봤을 때 오른쪽 허리가 눌러보면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양쪽 눌러보면 그냥 아픈 쪽은 놔두고 안 아픈 쪽 무릎을 얼굴을 안 아픈 쪽으로 돌리게 하고 팔꿈치는 이렇게 안 아픈 쪽 팔을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 다음에 아픈 쪽 팔은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하고 그런 뒤에 깨구리 다리 형식입니다. 안 아픈 쪽 다리를 발목을 잡고 겨드랑이 있는 대로 쭉 올리라고 그래요. 무릎을 쭉 올리다가 탁 힘을 빼도록 합니다. 이때 방법이 등줄기가 배부 등이 아픈 사람은 이 무릎이 요점 한 허리 있는 쪽, 골반 있는 쪽까지 쭉 이렇게 올리다가 힘을 빼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이 무릎이 겨드랑이 있는 쪽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쭉 더 올리게 했다가 힘을 빼게 하는 그 두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방법도 있고, 위에 그림은 아까 그 방법 같습니다. 쭉 밀다가 구부려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다가 힘을 딱 빼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해주시면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같은 동작인데 엎드린 상태에서 두 무릎을 세웁니다. 세워서 좌우로 발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한쪽은 잘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 안 돌아가는 쪽에서 잘 돌아가는 쪽으로 더 하다가 놓고 이런단 말입니다. 안 돌아가는 쪽에서 돌아가는 쪽으로 더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은 이 발을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이것을 운동을 시켜버려요. 발바닥을 꺾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넘어가는 거 있고 안 넘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꺾어지는 쪽. 안 꺾어지는 것을 쭉 이렇게 해서 더 하다가 놓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게 더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 목 부위에 이상이 있을 때 경부라는 것은 목 부위입니다. 목 부위에서 목을 딱 놓아서 목을 좌우로 이렇게 틀게 이렇게 틀어봐서 그러니까 이렇게 틀으면 안 아픈데 이쪽으로 틀으면 아프다 할 때 여기서 손 이렇게 대가지고 더 이렇게 해갖고 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좌우로 꺾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회선했죠. 지금 이렇게 좌우로 꺾어봐서 이상 있는 부위를 안 아픈 통처에서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꺾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꺾는 거죠. 그렇게 해서 힘을 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 보여주면 좋은데 보세요. 목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경추 여기를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져보면은 경추의 극돌기 말고 양 옆을 쭉 이렇게 만져보면 한쪽에 어느 한쪽인가 이렇게 딱 걸리는 거 있어요. 통 나와 있어 그쪽에. 그리고 굉장히 거기 만지면 아파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게 해석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게 해서 머리를 머리는 땅에 지탱하고 턱을 위로 쭉 들게 했다가 딱 놓는데 이때 목이 변형된 쪽, 아픈 쪽으로 목을 돌립니다. 돌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돌리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위양돌기를 딱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턱을 쭉 들으라고 그래. 들어서 내가 당겨줘. 쭉 당겨서 정위치를 이렇게 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위치로 쭉 이렇게 오게 했다가 거기서 좀 지탱하다가 놓고 이렇게 해요. 조금 실기를 보여주어도 좀 잘 못하는데 이거 그림으로서 좀 힘듭니다만, 다시 말하면 아픈 쪽, 아픈 쪽으로 목을 이렇게 돌려 턱을 이렇게 목을 돌려서 머리를 지탱해서 턱을 들게 해요. 그렇게 들은 상태에서 이 위양도기를 딱 이렇게 이 머직으로 깍지를 딱 껴요. 이렇게 잡아요. 양쪽을 뒤 이렇게 딱 잡아서 쭉 당기면서 정위치로 이렇게 돌려줘요. 턱을 이렇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당기면서 정위치 이렇게 와서 놓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러면 이렇게 통 나와서 앞 손을 못 대게 된 것이 정위치로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통증이 해소됩니다. 다음에 이 등의 통증,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눕게 해요. 그럼 무릎 밑에서 손을 이렇게 잡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 본단 말입니다. 손을 당겨 보면 어느 쪽이 잘 편한 쪽이 있고 불편한 쪽이 있을까요? 불편한 쪽을 여기서 당기라고, 다시 당기라고 하다가 탁 놓게 하는 거, 그 방법입니다. 좌우로. 또 엎드린 상태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좌우로 이렇게 당겨 봐 가지고 불편한 쪽이 어느 쪽인가, 그래서 쭉 당기게 했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어깨 통증은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눌러봐서, 양쪽으로 이렇게 눌러봐서 잘 안 내려가는 쪽 있죠. 또 통증 있는 쪽, 그쪽을 쭉 눌러서 쭉 어깨를 들게 했다가 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깨를 쭉 들다가 탁 놓는 거, 이런 방법입니다. 다음에 허리 아플 때는 목을 이렇게 깍지를 끼게 해서 좌우를 이렇게 틀어본단 말입니다. 틀어서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돌렸을 때 아프다. 여기서 쭉 이렇게 돌리겠다가 또 힘을 딱 빼는 거, 이런 동작입니다. 이것은 앉아서 이쪽 저쪽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해선했죠. 지금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어느 쪽이 덜 들어가는가. 그래서 이쪽에서 아플 때 안 아픈 쪽으로 쭉 이렇게 허기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이것은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 몸을 완전히 이렇게 틀어봐요.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이 아플 때, 이 팔을 예를 들어서 이 팔이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 내리게 했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아파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해갖고 쭉 내리게 했다가 놓고, 또 옆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뒤까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이렇게 여기 막아서 쭉 하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뒤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고, 특히 팔이 이렇게 뒤로 이 뒷짐치는 걸 못하는 거, 뒤에 깍지 끼는 이게 안 올라가는 거,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안 올라간다, 안 돌아간다. 그것은 어디에 대게 막힌 거니? 이 앞에 안 돌아가는 쪽 앞에 이 쇄골 있죠? 쇄골 밑에 여기 보면은 어느 점인가 굉장히 아픈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견갑골, 견봉 밑에 쪽 보면은 쏙 들어간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훑어보면 어딘가 아픈 쪽이 있어요. 거기를 풀어주고 나면 이게 뒤로 올라갑니다. 팔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봐 가지고, 팔을 이렇게 틀어봐서 이렇게 틀을 때는 안 아프고 이렇게 틀을 때는 아프다 할 때 여기서부터 잡고 앞으로 쭉 못 가게 쭉 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렸다가, 이거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이렇게 때는 아프고 이렇게 때는 안 아프다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하게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응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중, 머리가 무겁고 할 때, 그것은 여기 백회 있지 않습니까? 위에 거기다가 양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고 쭉 누른단 말이에요. 환자가 뒤로 이렇게 위로 쭉 올리게 했다가 놓고 이렇게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이건 그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 숙제를 주는데,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발을 위로 이렇게 했다가 아래로 뻗었다가 이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운동을 자꾸 하라고 숙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자꾸 운동하는 방법. 이 운동할 때 아픈 쪽을 하지 말고 안 아픈 쪽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안 아픈 쪽으로 자꾸 운동을 시켜주라는 거고. 이 또 엎드려서 자기의 다리가 쭉 이렇게 개구리 다리처럼 무릎을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올려본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요. 또 이쪽도 또 올려보고, 좌측에 어느 쪽이 덜 올라가는가, 덜 올라가는 쪽, 그것을 당겨서 본인이 덜 올라가는 쪽 운동을 시키지 말고 잘 올라가는 쪽 운동을 시키고, 또 올렸다가 안 아픈 쪽 쭉쭉 뻗는 운동, 그런 운동을 시켜주란 말입니다. 자, 이제 급발요통입니다. 이것은 아까 한번 했을 겁니다. 스라브에 이상이 있을 때, 그런 때 말이면 술자가 두 손을 양 손가락과 양 오금을 찾아서 이렇게 아까 푸는 거 있죠. 그 방법입니다. 아주 아주 갑자기 허리가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방법만 해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이 궁둥이 이 꼬리뼈 양쪽 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릎을 쫙 이렇게 벌리게 쭉 벌리고 이렇게 약 받치고 못 넘어가 받치면서 쭉 벌리게 한단 말이나. 그랬다가 넣고 이렇게 해서 이 둔부 여기에 힘이 가게 했다가 딱 힘을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해소가 됩니다. 다음에 복통입니다. 반드시 눕게 해서 그 복부를 무릎을 세우고 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부에 방석을 집어넣으면 허리 부위에 골반에 이렇게 방석을 넣고서 하면 더 이완 잘 됩니다. 결장부에 손바닥을 얹고 크게 숨을 내게 쉬게 하면서 조용히 손바닥을 가하면서 적어도 수분 내에 꾸르륵 하고 가스를 움직인다. 이 말이면 손을 직접 해야 됩니다. 배 살에다가 이렇게 허리 궁둥이에다가 방석 같은 걸 깔고 이렇게 손바닥을 이 배꼽 위에다 쭉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결장부 같은데 올려놓고 숨을 쉬게 해요. 조용히 압박을 가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었다 이렇게 하면은 결장부. 대개 배가 아프다는 것은 대개 결장에 꼬여서 긴장돼 가지고 가스가 거기를 통과할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상행결장의 이상이 있든지 하행.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음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맹장이면서 대장으로 연결돼 가지고 상행결장을 해서 행행결장을 해서 하행결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 양쪽 늑골 밑에 여기에 이 결장 부위에 긴장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이걸 쭉 가만히 이렇게 아무래도 살살 호흡을 하도록 하면은 그 가스가 그냥 이동이 돼 가지고 구르륵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가만히 이렇게 쭉 누르면서 배에다가 힘을 주라. 쭉 힘을 주게 했다가 놓고 이렇게 힘을 딱 빼게, 그런 식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안정한 방법을 하려면 가만히 손을 대서 가만히 누르면서 살살 본인이 숨을 크게 복식 호흡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위의 고장입니다. 22번 위고장.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양쪽 어깨를 잡고 환자는 이러고서 딱 이렇게 몸을 구부리게 하고 술자는 못 가게 어깨를 딱 잡고 쭉 이렇게 구부리게 했다가 힘을 딱 빼게 하는 거. 이 동작을 몇 번 하면은 위가 그 위에 긴장됐던 것이 풀립니다. 다음 내장 하수가 만성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내장이 하수된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니? 똑바로 누워보면요, 똑바로 누워서는 발이 이렇게 서야 되는데
발이 척 이렇게 처져서 방바닥 쪽으로 처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척 이렇게 처진 사람들. 그게 대개 그런 사람들은 내장이 하수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그림과 같이 술자는 무릎을 꿇고 또 환자는 그 술자 무릎 위에다가 발을 올려놔요. 그리고 난 뒤에 궁둥이를 쭉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들다가 말이죠. 들다가 순간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쭉 들고 있다가 이렇게 궁둥이를 쭉 들고 있으면은 이 내장에 긴장됐던 것이 이완됩니다. 그런데 힘을 딱 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동작을 몇 번씩 시켜주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등산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다리에 굉장히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푸는 방법입니다. 역시 환자의 무릎 위에 발을 올려놓고 궁둥이를 위로 쭉 들게 했다가 탁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무릎 그 발에 힘이 이렇게 발에다 힘을 줘서 궁둥이를 쭉 들게 했다가 탁 땅에 떨어뜨리면서 힘을 빼게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이건 또 하지가 나른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양 무릎을 잡고 무릎을 세워서 무릎 위에 발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양쪽 발목을 잡는단 말입니다. 잡고 무릎을 위로 당기더라고요. 그러면 술자는 못 가게 딱 잡는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당기고 해보다가 힘을 탁 빼게 하는 거예요. 방바닥에 발이 텅 떨어지도록 힘을 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해서 발을 좌우로 이렇게 틀어서 아까도 해봤죠? 틀어서 이상 부위에서 편한 불쾌지점에서 쾌지점으로 쭉 틀게 했다가 힘을 딱 빼게 하는 거. 다음 27번 이것은 야뇨 어린아이들 오줌 싸개를 말해요. 오줌 싸개. 오줌 싸개. 그 다음에 소화 천식. 특히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는데요. 이 오줌 싸는 애들 밤에 어린이들 야뇨증 환자들은요, 되게 어린이들 다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특히 좌측 다리가 긴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그럼 다리가 차이 나니까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니까 선장관절 이상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리를 교정해 주고 나서 엎드리게 해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선장관절을 같이 딱 누르면은 뚝 하고 들어가요. 그건 한 번에 끝나요. 그건 뚝 하고 소리가 나요. 그렇게 교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체균형법에서는 이 조체법에서는 이렇게 머리 위에서 어린아이를 뉘어놓고 이렇게 뉘어놓고 배꼽 일직선 양쪽 수평되게 옆구리를 살살살 맞으면 간질해서 막 무의식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 운동하는 상태에 바동길일 때 몸의 척추가 제자리 갑니다. 무의식 운동을 하면 제자리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골반이 교정이 되고 척추가 교정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특히 이 천식 환자들은 머리 위에서 이 두 무릎으로 머리를 딱 끼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이것을 간지럼을 지켜주면은 이 경추 부위에 막 이렇게 하면은 경추 위에 움직여서 제자리 교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야뇨라든지 천식, 소화 천식이 회복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잠자는 버릇을 보면은요, 아주 네 방구석 다 매죠. 그것은 연건이 그 아이가 몸에 틀어졌던 것을 자면서 무의식 상태에서 바란스를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험난하게 잔다고 그러죠. 잠버릇이 험난하다고. 이것은 그 아이가 자세가 많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똑바로 이렇게만 자는 것은 몸이 균형진 사람은 똑바로 자는 게 편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사방으로 들고 막 팔을 이렇게 흔들고 벌리고 막 이렇게 자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세가
틀린 사람이에요. 틀어진 사람. 그런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자는 애들 보면은, 다리 딱 모아보면, 양 여기 허벅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름이 있죠, 애기들 보면. 이 주름이 이렇게 아래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 똑같아야 되는데 주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한쪽이 다리가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 애들을 바로 교정해 주면은 이런 잠버릇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낮에도 아주 번잡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애들은 물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막 번잡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 자세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물건을 잡으려고 몸을 구부렸을 때, 몸을 구부릴 때의 법칙,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잡으려고 몸을 구부릴 때는 먼저 골반을 먼저 뒤로 하고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골반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려면 번번 허리 다칩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는 반드시 뭘 잡고 일어설 때는 고개가 먼저 위로 올린 뒤에, 고개를 들은 뒤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허리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거 잡아도. 무거워서 못 들면 못 들었지 허리 다칠 염려가 없어요. 특히 오른손으로 가지고 밑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대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오른다리를 앞으로 내놓고 이렇게 잡거든요. 그럴 때 다 많이 틀어져, 고관절이. 보행의 법칙에 의해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아래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반드시 좌측 다리를 앞으로 먼저 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왜곡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발에서는 엄지발가락 쪽에 중심이 가야 되고 손에서는 반드시 새끼손가락 쪽에 중심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면 허리 다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들지 말고 이렇게 들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들고 고개를 먼저 딱 위로 한 뒤에 일어서면은 절대 허리 안 다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고개를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할 때 하고 그냥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꼭 지켜주시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조체법 실기편을 이렇게 이 기본 실기를 여러분들이 익히면은 여러 방면에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동법이나 다른 신체인정법 거기에서 자세를, 골격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조체법으로서 근육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